최근 들어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문제, 특히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업으로 시작하겠다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리서치 그리고 컨설팅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서치라는 것은 정부 과제부터 민간에서 기업에서 하는 시니어들을 만나는 것들이 주로 많은데 1년에 약 100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경우에 한 1년에 한 10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 아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시니어 비즈니스의 진정성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육도 그 의뢰가 있을 경우에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시니어 마케팅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먼저 컨설팅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 각 분야의 대가들과 만날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컨설팅의 대가 한 30년 이상 되신 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마지막으로 6개월 정도 1대1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배운 것이 그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 그 기본적인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마케팅 경우에는 제가 10군데 정도의 직장 생활하면서 대기업, 외국기업 포함해서요. 특히 이제 초기 시작을 닐슨이라는 곳에서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무장이 잘 돼 있고, 뭐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요새는 이제 많이 식상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점에서 그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없지만 일단 4개 정도의 그 법인을 만들어 본 경험, 그리고 이제 멘토링을 하거나 또 지켜보면서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의 선배들을 보면서 창업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보시는 것과 같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의 기초에서 3가지 세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할 시간은 첫 번째 1단계에서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으로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이것을 마케팅적인 용어에서는요, 시장의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창업가 관점에서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미션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고객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삶이 변하게 되죠. 근데 사람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3가지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현금 흐름이라는 문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기도 하겠죠. 특히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좋은 데서 뭐 돈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함몰되기도 쉽지만 이러한 변화가 특히 시니어에 대해서는 60이라는 숫자,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이즈가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시점이 바로 노인, 시니어, 특히 이제 중장년, 뭐 많이 하면 40대 후반까지요. 그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측면에서 신체 기관이 노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누구나 50이 되면 50견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겪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무엇에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잘 귀가 안 들려서 지하철만 타 보셔도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거나 통화 버튼을 스피커로 한다든지, 물론 저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변화, 특히 인지에 있어서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인간이 겪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커브, 곡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폭은 있지만 전반적인 인생의 생로병사라는 관점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가 되면서 일이라는 곳, 학습이라는 곳에 투여한 막대한 시간이 비게 되면서
특히 가족에 헌신했던 시간도 비게 되면서 혼자서 보내거나 친구들도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남은 여생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진지한 질문들이 등장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시니어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시간표입니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세밀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계부 측면인데요.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다, 뭐 빌딩이 얼마가 있다, 시니어들이 한 80% 정도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화를 만약에 못 시킨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연금 생활자들이 부러운 이유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써도 다음 달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천밀하게 봐야 되고, 말씀드린 건강이라는 상태가 80, 90인데도 근력이 왕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당신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50대, 60대에 퇴직을 하시면서 오히려 건강 상태는 더 나아지는 경우도 여러 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다시 몸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시간표, 가계부, 건강기록표 전체를 통해서 세밀하게 보는 그런 세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누구를 타겟팅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많은 초기의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내가 요번에 엄청난 1000베드짜리의 실버타운을 만들 거야 하시는 분부터 내가 시니어들의 어떠한 삶의 그 허들인 외로움을 해결해 드릴 거야 라는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규모가 크던 작던 달려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면밀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요. 실버타운 만약에 1000베드짜리라고 한다면 1000명을 모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의 외로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페이업을, 즉 돈을 낼 수 있느냐를 보고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직원 수가 만약에 10명 미만이라고 하고 그 지역이 만약에 뭐 강남의 어느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요. 그런 영역의 고객이 필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많은 노인 인구 1000만 노인을 다 커버할 거야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그 시장에 필요한 고객은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SPC 그룹에서 해피포인트를 총괄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봤는데요.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한계 속에서 오는 고객을 잡는 거고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한 고객이 재방문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한 고객이 이탈하게 됐을 때 그 손실은 크고요. 초기에 만약에 한 30명의 고객을 갖는 것, 특히 1000명의 고객을 갖는 것, 그 고객들이 만족해서 다시 구매하는 것, 요새 구독 서비스가 강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바운더리에 고객들의 동선, 시간이나 공간이 접하는 오는 그 지점에 있는 가게라고 한다면, 점포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오가는 고객들 중에서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게의 BP를 맞출 고객 수 100명이든 200명이든 또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만약에 김밥을 만든다면 내가 BP를 만약에 100개로 할 거야 한다면 100명 그 숫자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떠한 그 반찬 가게의 트렌드를 먼저 읽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 광고 활동이 없습니다. 초기에 온라인으로 그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타겟팅을 정확히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매일 12시가 되면 음식이 떨어지고요.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그 가게는 자생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지정을 했고 그것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시장이 많고 시니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 삶의 지평과 관심과 그 현금으로는 건강, 시간의 상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천만 인구를 다 하겠다라는 것은 과욕이고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타겟팅을 정확히 잡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자 창업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진지한 질문이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죠.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000년대에 어떤 시장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 영국의 고령 인구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저 시장은 무조건 커지겠네? 라는 막연한 생각, 그 경험. 제가 그때 이제 리서치라는 일을 일선에서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저쪽이라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 그러한 개인의 경험으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라는 단체를 찾아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실버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끈을 갖게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시장이 될 거야라는 얘기는 2000년에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시장은 무조건 될 거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달려들었냐면요. 돈이 많은 부동산 개발자, 특히 금융권 기업들, 외국에 있는 아주 탁월한 일본에서 잘 나가는 용품 회사들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녹녹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의 것을 가서 또 중국에서 다 할 거야라는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나 그 상황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니어 비즈니스는 공공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회보험이라는 것, 연금이라는 것,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것, 공공부조라는 것,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커버, 특히 사회 서비스라는 것,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커버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크죠. 단순히 아까 보신 건강으로 보시면요. 노인 인구 중에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노인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는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커버리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속에서도 만약에 기초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도 커버가 되는 현금 흐름에서도 중요하면 특히 국민연금과 누구나 그 70% 정도 받게 되시는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삶의 현금 흐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시니어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공공에서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공공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개인으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개인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이게 항상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는 복지냐 비즈니스냐라는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실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더 큰 것이 현실적인 시니어 그 휴먼 서비스를 케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보면서 이 속에서도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지라는 진지한 고민이 성찰되는 왜, 그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그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원하는 시장은 이 동네에 사시는 1000명이야. 라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소명, 내 삶의 소명은 이거야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행운인데, 그때 당시에 막연히 하겠다는 거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길을 겪으면서 아, 그나마 내가 먹고 살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즐거운 일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거야. 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한 20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쌓여서 어떠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간다라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창업자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부로 그러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